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요즘은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라라는 말이 생각나는 때입니다. 어제 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소식이 전달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도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 각 업종별 영향은 어떻게 받아가게 되는 것인가 고민이 좀 깊어지기도 하고요. 우리 정부의 AI 육성에 대한 의지가 여러 분야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AI 포트를 짜봐야 하는 것인가도 고민이 되죠. 하나씩 이야기 나눠가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뉴욕 증시는 내일 독립기념일 휴일을 앞두고 오늘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에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휴장이라는 점도 참고해 주셔야겠고요.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S&P 500 지수 6,279선까지 그리고 나스닥은 1% 상승하면서 26,600포인트 선을 뚫어냈습니다. 자, 일단 개장 전에 발표됐던 고용보고서 결과 참 많은 긴장감을 갖고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비농업 일자리가 6월에 14만 7천 건 증가, 시장에서는 12만 건 정도가 예상이 됐었고요. 실업률은 4.1%, 예상됐던 4.3%를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 4.2%보다도 더 줄어든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자세하게 들여다봤을 때에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이러면서 약간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상존하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결과 자체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유입이 됐고요. 거기다가 조금 후에 발표됐던 ISM 서비스업 지수 역시도 50.8, 50을 기준선으로 보죠. 50을 웃돌게 되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확장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조금 더 자신감이 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탄력도에 힘이 붙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좀 잠잠해지면서 국채 금리 그리고 달러 지수 상승이 동반됐다라는 것이 간밤 시장의 포인트였습니다. 장 마감 후에는 앞서 들으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드디어 하원에서도 가결이 됐고 의회 최종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시간외 주식이라든지 채권 반응을 봤을 때에는 좀 그렇게 별다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상됐던 결과였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증시의 영향이 오늘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이 고용보고서 발표에 따라서 7월 금리 인하, 베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이죠. CME 페드워치 툴에 반영되어 있는 7월 금리 동결 확률입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경기가 조금 흔들리는 것 아닌가라는 예상과 함께 이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가능성이 조금 살아 있었는데요. 오늘 고용보고서 결과를 받아든 이후에 7월 동결 가능성이 하루 만에 20bp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95%까지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7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사라졌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7월 30일에 참고로 연준의 FOMC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런가 하면 9월의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가? 1일 전까지만 하면 72% 정도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9월 인하에 대한 베팅도 지금은 64%로 조금 약화되고 있는 분위기라는 점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고용보고서 결과 전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1개월과 2개월 초단기물 국채금리를 제외하고는 미국의 국채 시장이 전체적으로 랠리를 보였다라는 점도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시장의 표정을 살펴보시죠. 기술주, 이미 소비재, 그리고 이쪽에 위치한 금융주까지 표정이 가장 좋았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1.3% 플러스권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가총액이 3조 9천억 달러대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시총 4조 달러 도달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요. 지금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요. 캐나다와 멕시코 증시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규모가 커지게 됐습니다. 간밤에 전해졌던
있었던 호재는 블랙웰 울트라의 첫 상용화가 시작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거든요. 이 울트라 칩이 코어위브라고 하는 회사에 전달이 되고 여기서 첫 상업 운영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어위브의 주가 역시도 8.9% 함께 급등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도 보시면 좋습니다. 그 밖에도 이쪽에 AI 관련주들 오라클, 이번 주에 대규모 수주 소식을 전했음과 동시에 또 오픈 AI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확대에 대한 소식 전해진 이후에 3.2% 추가적인 시세를 연출하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중국 안에서 6월 판매량이 증가로 전환이 됐다. 8달 만에 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CEO 간의 마찰 그리고 감세안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주가는 약보합 마감을 지었습니다. 아마존 일단 다음 주죠. 8일부터 11일까지 연례 최대 할인 행사 가운데 하나인 프라임데이가 개최가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프라임 요금 인상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수십억 달러의 추가 수익이 창출될 거라는 월가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 우호적입니다. 1.6%의 플러스권이었고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인텔의 주가가 특히 2.8%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파운드리 사업을 부분적으로 중단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들려오면서 좀 우려가 불거졌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제품을 결국에 포기해버린다는 것은 고객의 신뢰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대안으로 선택하게 된 14A, 이 노드에서도 과연 TSMC와 대적할 만한 기술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파운드리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실적으로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모건 스탠리 측에서 2년 정도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급락 후 오늘 3% 가까이 반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점검을 해보시죠. 자, 반도체 설계 관련주들 올랐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가 대중 수출을 제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들 종목들이 빠졌던 바가 있었는데요. 그 수출 규제를 일부 해제했다는 소식이 간밤에는 들려왔습니다. EDA 소프트웨어 종목으로는 미국 안에서 대표적인 두 종목이죠.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스 그리고 시놉시스가 5% 안팎의 상승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테마 안에서는 루시드의 주가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2분기 인도량을 발표했는데 3,300대 이상으로 발표가 됐죠. 이게 전년 동기와 대비했을 때 38% 뛰어오른 수준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반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전년 상반기에 비해서 50%나 인도량이 증가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얼마 전에 리비안의 경우에는 인도량이 실망스럽게 나온 바가 있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잘 나가고 있구나. 이 사실이 확인되면서 5%대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도구의 S&P 500 신규 편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적용은 오는 9일부터가 되겠고요. 아이브스 애널리스트가 긍정적으로 보면서 목표가를 170달러까지 전일 종가 대비 26% 높은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주가 15% 가까운 급등. 마지막으로 서클 인터넷 최근 주가가 하루에도 10%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가는 등 변동성이 아주 높습니다. 월가의 분석 자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 낮게는 80달러, 높게는 230달러까지 목표가가 이 레인지가 상당히 넓다라는 점은 챙겨보셔야겠고요. 오늘 라이브 웹미나를 개최한 가운데서 주가는 6%대 뛰어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참 국내장은 어제도 양지수가 올라가면서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대응 자체는 너무나 어려워요.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어제 코스피 1% 이상 올랐습니다. 미국의 베트남 무역 합의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가결에 대한 기대가 작용을 했죠. 코스닥 역시나 1.4% 상승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섹터
섹터별로 봤을 때는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세론과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죠. 주도주의 음봉, 방위산업, 현대로템의 폴란드 K2 2차 계약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제 방사는 음봉으로 약간의 세론을 맞았습니다. 지주 쪽도요. 상법 개정 집중투표제가 조금 제외된 점에 대한 실망 혹은 재료 노출에 대한 세론이었을까요? 어제 지주사들도 좀 주춤했습니다. 전력, 원전, 화장품, 네카오도 흔들림을 보이고 있는 최근이고요. 엔터 쪽이 좋은 시세를 기록하고 있었다가 방탄소년단의 내년 봄 본격 앨범을 내고 이제 월드 투어를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밝히고 하루 만에 방시혁의 소환 이슈가 또 불거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엔터주 차익을 유발했고요. 하이브 4.7% 정도 빠졌던 어제이기도 합니다. 상반기 시세가 좀 좋았던 쪽에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쪽은 사실 지주라던가 혹은 화장품,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언제든 다시금 수급이 유입될 요인은 있다라는 게 시장 다수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어디서 뽑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겠죠. 자, 반면에 좀 못 갔던 쪽이 요즘 관심을 받고 있는 흐름이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IT 쪽 관세 불안이 좀 완화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베트남과 미국의 협상이 좀 원만하게 진행되자 그로 인해 베트남 사업을 좀 꾀하는 삼성전자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던 어제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제 5% 상승하며 사실 지수 상승의 다수를 이 종목에서 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외국인이 굉장히 삼성전자를 공격적으로 사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인데 기관 대비 외국인이 2배 가까이 많이 사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 수급 추이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한번 보시죠. 외국인의 강력 매수는 긍정적입니다. 그 밖에 IT 쪽도 괜찮았고요. 바이오도 그렇습니다. 저가 매력이 좀 부각되고 생보법에 대한 기대 그리고 순차적으로 금리 인하 수순을 밟아갈 것이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바이오에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철강 금속 쪽 요즘에 경기를 타는 섹터들 얼마 전에 이제 화학 섹터 그리고 또다시 철강 섹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학이나 철강이나 태양광이나 요즘 중국에서 공급 과잉 이슈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급을 줄이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화학, 태양광 쪽이 그런 이슈로 단발적으로라도 시세를 계속 주고 있는데요. 현대제철이 어제 16% 급등하는 모습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국내 철강주들, 화학주들 이들에 대해서도 좀 바라볼 수 있는 전략이 있을지 잠시 후에 챙겨보겠습니다. 고요. 테마, 어제 친환경 플라스틱 정부가 이쪽에 관심을 두고 사업을 순차적으로 유도해 가겠다라는 입장이 한 번 더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림 BNG가 어제 상한가 들어갔죠. 삼용울산도 29%의 상승, 에코플라스틱 이런 종목들도 급등이었습니다. 북극 항로에 대한 얘기 속에 물류주들, 중소형 종목들을 중심으로 일부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다라는 점. 테마단에서 이들의 시세 일단은 체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반기의 주도주들이 이제 약간의 수급을 빼앗기면서 그들의 영광의 순간이 끝나는 걸까요? 그렇다면 지수의 탄력 또한 약간 둔화될 여지는 있겠죠. 다만 새로운 주자가 나와서 그들의 수급을 오롯이 받아 끌고 가준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겁니다. 어제는 사실 조선, 방산, 원전, 전력 등의 수급을 가지고 온 쪽은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것이죠. 삼성전자는 지금 HBM4를 일시 D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나노급 6세대입니다. 이것을 일시 D램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수율 개선이 되면서 최근에 내부 승인 절차를 끝마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B D램입니다. 그래서 일시 D램은 아직 업계로는 삼성전자가 최초이죠. 만약에 이게 엔비디아
아니냐와라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면 그것이 삼성전자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좀 가격도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싸 보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시세를 그 힘으로, 그 기대감으로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5% 상승으로 10개월 만에 63,000원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하나증권에서는 오늘 아침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어요.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비우호적인 환율과 HBM 출하 증가 기대가 생각보다는 떨어지고 있다. 파운드의 매출액 전망이 하회하는 점을 짚었네요. 목표가 84,000원에서 낮춰서 8만 원, 8만 원이라도 가주면 좋겠는데 일단 63,000원 돌파가 반갑긴 하죠. 그런데 이런 하향 보고서 보면서 내가 여기서 팔자니 이 정도 수익 가져가려고 그 기간을 버틴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죠. 아마 삼성전자를 지금쯤에 매도하시려는 분들보다는 일단 들고 있어보자 하는 시각이 더 많으실 겁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외국인의 강한 수급이 유입된 만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였고요. 이제 바이오 쪽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헬스케어 그리고 철강, 화학, 혹은 2차 전지 이런 못 갔던 쪽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 요즘 장인데 명확하게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바이오가 요 며칠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죠. 작년에 그 흐름을 보여줄까요? 알보리펩이라고 했던 대표 바이오 종목들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랐었고 작년에 보로노이드요. 리가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11월을 경해 이 세 종목 다 꽤 많은 변동을 겪은 상황이고요. 올해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반등세를 주고 있습니다. 보통 4월경부터 해서 강반등을 줬던 다른 주도 섹터들과는 달리 조금 뒤늦게서야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세 종목이죠. 작년 200% 넘게 올랐던 알테오젠 올해 1분기 16%, 2분기는 4%에 그쳤고요. 어제는 장중에 급등했다가 1%의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수급적인 내용을 보면 투신, 사모펀드, 외국인, 연기금에서 누적 순매수하고 있다라는 점이 포착되고 있고요. 알테오젠과 리가캠 바이오가 수급이 꽤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로노이가 어제 그리고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에서도 관심을 좀 받았었죠. 차세대 폐암 신약이 임상에서 난치암 환자 종양 크기 40% 이상 감소했다. 이런 소식 등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보로노이 역시나 작년에 한 50% 올랐다가 올해는 1분기 다른 업체들보다 선전했었는데요. 어제 7% 상승 애프터마켓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이뤄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단이 이제는 좀 편안한 선택지가 돼줄 수 있을까요? 스토리도 좋았고 그리고 숫자도 찍혔던 조선, 방산, 원전 대비해서는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 그들보다는 숫자나 혹은 스토리가 지금으로선 약해 보일 수가 있는데 너무나 많이 올랐었던 이 상반기 주도주 대비해서는 또 선택지로는 편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바이오에 대해서 오늘 잠시 후 전략 나눠보죠. 모처럼 꺼내보는 바분온입니다. 보통 시장의 시각은 플랫폼 바이오텍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죠.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에릭플 바이오 들어가 있고요. 면역 항암제 단에서는 보로노이, 지아이노베이션 혹은 에클론, 네오이뮨텍 등이 있고요. 탈모 쪽에서는 요즘 올릭스와 대웅제약이 꽤 주목받고 있는 편이죠.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로 와서 CDMO 쪽까지 같이 본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에스트팜, 비만에서는 요즘 D&D 파마텍이 또 메쉬 쪽에서도 사실 D&D 파마텍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도 ABL 바이오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이오의 표를 다시 꺼내 들어서 볼 만큼 바이오의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아침에 증권사 보고서 3개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삼바, 예상대로 성장하며 올라오고 있다는 KB증권의 의견, 생보법이 재조명받고 있는 분위기도 긍정인데 아직 구체화된 바는 없습니다. 실적은 언제나 그렇듯 모범생이었죠. 목표가 135만 원을 제시했어요. 전일 종가가 104만 원대 정도였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보시죠. 키움에서도 환율
매출 하락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일 거다. 그런데 실적을 딱 봤을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바이오 에피스의 실적이 부진한데 바이오로직스의 4공장의 램프업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상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0만 원의 목표가고요. 하나증권에서도 물적 분할 시 기업 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며 131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꺼내보는 사실 대형주단에서 이제 시가총액 상단의 종목들이 막 다 한 번씩 급등은 있었는데 싼바는 상대적으로 좀 잠잠하기는 했었죠.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뉴욕으로 오겠습니다. 바이오단이 계속 힘을 내주려면 사실 금리를 낮춰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긴 해야 될 텐데 일단 경기 자신감으로 인해서 밤사이 국채금리는 오르긴 했습니다. 다만 어제도 국채금리가 올랐으나 국내에서 바이오 종목들은 비교적 선전했죠. 자, 비농업 고용자 수가 견고했습니다. 사실 고용의 질만 본다면 그닥 별로였어요. 민간 고용은 별로였거든요.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하는 흐름에 또 하나의 자극이 된 게 ISM 서비스업 지수가 개선이 된 점이죠. 경기에 대한 자신감, 금리 상승을 유발했고요. 여기에 연휴 전에 좀 차익 실현하려는 움직임도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을 조금 줄이긴 했으나 그래도 3대 지수 모두 다 좋은 시세를 기록했죠.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트럼프의 감세한 하원 통과 이슈, 4월 서명까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일단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종목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 유럽에서 판매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죠. 독일에서 판매 데이터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또 한 번 나왔어요. 다만 중국 판매량이 8개월 만에 첫 증가를 보였고요. 그래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루시드는 앞서 체린 앵커 짚어주신 대로 인도량이 좋아서 주가가 올랐네요. 눈에 띄는 건 AI 진영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상승했죠. 미주오에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블랙웰 울트라 상용화 발표와 함께 주가가 1% 추가 상승을 더했고요. 소프트웨어단, 이 중국발 반도체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이 완화되면서 시놉시스를 중심으로 상승세, 또 팔로알토 등의 사이버 보안 주들도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AI 영역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보안까지 함께 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쪽 시노시스 같은 경우는 설계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그 밖의 섹터로 봤을 때는 태양광 쪽 중국 공급 과잉에 대한 조치가 있다라는 소식이 올라갔고요. 아처 에비에이션, 조비 에비에이션, 요즘 UAE 쪽에 UAM 사업 이슈로 이쪽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에 대한 기대, 규제 완화 모멘텀으로 JP모건, 시티그룹 등의 금융주들도 분위기가 괜찮네요. 그 밖에는 속보로 트럼프와 푸틴의 전화통화 진행 중이다. 1시간 통화 끝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좀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살펴드리도록 하죠. 뉴욕장의 흐름이었고요. 뉴욕에서도 느끼지만 결국 모두가 AI에 대한 주력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갑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소버린 AI 이야기를 다시금 꺼내들게 하는 한 보도가 눈에 띄었는데요. 메이드 인 내 나라 AI. 그러니까 내 나라 중심으로 AI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세계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이 AI라는 것은 데이터의 결집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모든 것이 사실 오픈되는 것이죠. 단독 뉴스라 주의는 필요합니다만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승격해서 과학기술부총리로 올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기부총리가 신설된다면 노무현 정부 이후 17년 만에 있는 일인데요. 최근 정부 조직 개편안 대통령실 보고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추후 어떤 내용이 추가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이야기가 있다 정도로 파악을 해주시죠. 결국 그 안에서는 지금 정부가 경제부총리와 가기부총리로 나눠서 산업을 육성해 나갈 텐데 잠재 성장률 3% 달성은 경제부총리에서 담당을 하고 AI 산업 육성 컨트롤 타워 역할과 R&D 예산을 총괄하고 인구부 기능까지 담당하는 것을 과기부총리 쪽에서 맡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정부가 AI에 대한 육성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일 수도 있죠. 네이버 하정우의 AI 쪽의 이 배치 이슈와 함께 같이 맞물리는 내용인데요. 소버린 AI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여담이긴 한데 삼성
반도체 사업부에서 챗 GPT를 허가제로 쓰고 있다 보니 직원들이 챗 GPT를 쓰지 못해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DS 내부의 생성형 AI를 사용하도록 권했는데 그것이 챗 GPT만큼의 성능을 내지 못한다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결국에는 내 나라의 내 회사에 맞는 AI 시스템 개발에 사람들은 관심을 둘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떠오르고 있는 소프트웨어 종목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죠. 소프트웨어 단위 최근 들어서는 약간의 변동을 겪고 있는데 이쪽에서 다시 관심을 받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장 내 이슈들과 눈여겨볼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넘어가서 다른 얘기들 해보죠. 상법 개정 타임라인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3% 룰을 포함해서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죠. 이사 충실의 의무가 확대됐고 전자주총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3% 룰도 들어갔습니다. 독립이사 전환 의무 선임 비율을 높이는 것도 1년 유예이긴 하나 이 내용까지 들어간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쟁점이라고 한다면 집중투표제 그리고 분리선출감사위원회 확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이죠. 일단 지주사들은 한 이틀 전부터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JP모건 측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으로 한국의 증시가 재평가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NH투자에서는 지주증권 이런 수혜주들은 조정이 나올 땐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하네요. 상법 개정 타임라인 과연 수급과 지주사들의 시세가 어떻게 이어질지 순차적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은 내용 보시죠. 시장 측면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입니다. 미국이 상호관세 약 100개국에 최저 10% 이상 부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시간을 질질 끌지 말고 빨리 협상을 해라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 거고요. 각국의 4일부터 우리 입장에선 오늘 내일이네요. 관세 서한을 보내겠다라는 소식입니다. 트럼프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또다시 압박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트럼프의 감세안 통과 이제 곧 서명이 될 텐데요. 2차 전지 쪽의 센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체크해 보시죠. 사실 어제 시세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만약에 이제 서명 이슈와 함께 2차 전지의 주말 앞둔 약간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조기 폐장과 함께 또 미장은 휴장이어서 그 관망세도 아마 뚜렷하게 강력한 수급 유입이 있진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네요. 이슈 측면에서는 트럼프와 푸틴 트럼프 취임 이후 벌써 6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통화한 느낌이네요. 6번의 통화입니다. 이번에도 1시간 통화를 했고요. 휴전을 제기한 트럼프, 하지만 푸틴 측에서 특별한 화답은 없었다라고 하네요. 조선에 대해서 약간의 좀 걱정스러운 뉴스가 하나 보여서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인데요. 백악관의 조선 사무국 인력이 오히려 줄었다. 조선 정책이 다른 정책과 이렇게 막 맞물리고 충돌이 발생하며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조선주가 좀 출렁였는데 이런 이슈에 센티 위축이 더 있을지는 보겠습니다. 자, 앞서 보여드린 대로 정부의 AI 육성 의지가 명확하다라는 점, AI 진영이 반도체 유리개판 소프트웨어 쪽으로 일어설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이런 육성 의지에 반응을 할 거고요. 반도체는 엔비디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이슈에 반응을 할 겁니다. 유리개판 같은 경우는 인텔이 유리개판 사업을 외주로 돌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인텔이 이쪽에서 빠져준다면 국내 업체들의 선전을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문득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SKC 앱솔릭스는 유리개판 생산량을 늘린다 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죠. 그리고 단독 뉴스입니다. 금감원이 스테이블 코인 열공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와서 관련한 전문가 모시고 세미나 릴레이로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트레이딩 뉴스 정도로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정, 오늘 금요일이죠. 미국은 휴장이고요.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11일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국내 내부로 봤을 때는 뉴앤AI라는 종목이 새롭게 상장을 하는데 정부의 AI 육성의지 뉴스와 맞물려서 이제 AI 종목이 상장해서 일단은 넣어봅니다. 온라인 빅데이터 AI 분석 전문 업체이고요. 확정 공모가는 15,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정으로 봤을 때요. 이제 중국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기인데 어제 카지노주 미나앵커가 브리핑해주고 전일장 시세도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출 데이터와 이런 관광 품목으로 놓고 봤을 때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도도 꽤 늘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DS에서 노바렉스와 코스맥스 MBT를 목표가 한 20% 정도 상승 여력 있는 걸로 제시를 했으니까요. 건기식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용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에 들려왔던 소식들 요약해서 정리해 드렸고요.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미나 앵커 요즘 말씀 주시는 브리핑 시세가 좋은데 오늘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은 철강주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철강은 실제로 열처리와 냉처리를 반복하면서 점점 더 단단해지고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철강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듯한 모양새를 시장에서 또 보여주고 있죠. 제가 총 2번에 걸쳐서 철강주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린 바 있는데요. 지난 5월 29일에는 중국의 감산 기대감 이 부분을 짚어내면서 이제 한번 철강주들을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한국투자증권에서 10년 평행 이론을 들며 리포트를 발행을 했었고 중국 당국이 내년부터 철강업체 구조조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게 현실화가 될 경우에는 철강 업황이 상승 사이클 쪽으로 전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코멘트도 달려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기대감이 매우 높아지는 분위기였는데 다만 6월 4일에 트럼프가 탈타코 의지를 드러내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밝히며 철강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대폭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미국향으로 보내는 매출 비중,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 비중을 써놓은 건데요. 세아제강이 30%대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관망하면서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인가 살펴보자라는 관점을 제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반발 이슈까지 짚어드렸죠. 자, 이렇게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갔던 철강주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호재가 다시 한번 들려오면서 이렇게 대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갔지만 그래도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그리고 불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올랐잖아 한잔해 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일단 철강 업종 자체가 7%를 넘기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현대제철과 포스코홀딩스 같은 대형주들도 모두 다 16%대와 8%라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중소형단도 다 같이 탄력을 받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개선이 될 때 어느 쪽을 봐야 할까? 이게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철강 분야가 있지만 고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쪽을 노려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고수익 철강 분야는 총 4가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열연 강판과 특수강, 강관, 유정용, 그리고 봉형강 이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연 강판과 특수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건설, 조선, 그리고 방산, 항공 이렇게 좀 수익을 많이 창출해낼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제품 쪽으로 많이 납품을 하는 그러한 쪽이고요. 그리고 강관과 유정용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와 배관 쪽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원전 이슈라든지 조선 이슈 그리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형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용 중심 내수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쪽에 대한 수혜도 예상이 되는 만큼 이렇게 4가지 분야를 구분해서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일장 시세와 고수익 고부가 가치 제품을 공략하는 쪽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중국 이슈를 먼저 다뤄보면서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에서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5월 달에 10년 사이클을
짚어내면서 눈여겨보자라는 리포트를 발행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일장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한국투자증권이 철강 업황과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발행을 했습니다. 총 3가지 내용으로 추려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 중국 정부가 철강 산업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는 쪽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일단 내부 경쟁을 주요 문제로 지금 중국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다라고 봤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키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기 때문에 이제 의지와 방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중국 언론에서 시진핑이 과잉 투자 억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하반기 동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하반기는 감산, 2026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 예상이 된다라는 코멘트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정책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감산에 대한 기대감의 영역일 것이고 2026년부터 이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관전 포인트는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 살펴봤을 때 중국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나오는지 그리고 실행 방법은 어떻게 책정이 되고 있는가 또 시기와 규모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철강 업황이 호전이 되고 또 실적이 개선이 된다면 이게 아마 한 2년에서 3년 동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봤고요. 지금 한국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삼성증권에서도 중국의 감산이 현실화가 되면 너무 좋지만 현실화가 되지 않더라도 하반기 동안에는 기대감이 공격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5월에 중국의 이 조강 생산량이 전년 대비 7% 감소했기 때문에 첫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시장에는 긍정적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 감산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이었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꼭 중국의 감산 구조조정 이슈가 아니더라도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감산보다 더 강력한 것이 온다라는 증권가의 보고서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중국 감산보다 열연 반덤핑이 훨씬 더 확률이 높은 베팅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에 산업부에서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예비 판정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지금 한 34%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비 판정이 결정이 되고 나서 후판 가격이 실제로 10%가량 인상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인상이 되는 것은 철강 기업들 쪽으로는 정말 좋은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짚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 3월 초부터 이쪽 후판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일본산 열연 수입재에 대한 조사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후판에 이어서 이런 열연 수입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관련해 7월 말과 8월 초에 예비 판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덤핑 인정 비율은 78%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능하겠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연 반덤핑 효과는 후판보다 월등히 클 것이라고 봤고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봐야 하는 종목으로는 현대제철과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 감산 기대감과 수입산 열연 관세 그리고 수입 물량이 감소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트레이딩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그때 이러한 수혜가 예상되는 쪽을 노려보자라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베스트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면 포스코 철강 OP는 1.7조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4,400억 원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관세 정책에 대한 이슈를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 미국 관세에서 살아남기 전략을 마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 관세를 고려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쪽을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기업별 관세 영향은 어느 정도로 될지를 가늠해 보면서 가장 유리해 보이는 쪽을 골라보시면 되겠죠. 일단 세아제강 지주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국 매출 비중이 이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30%에서 42%대까지
가격까지 책정이 되고 있는 만큼 미국이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 타격이 가장 높게 책정이 되는 쪽이기도 한데요. 특히 에너지용 파이프 같은 고비중 제품 영향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수입가와 유통 가격의 괴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유통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짚히고 있는 만큼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 관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는 있지만 탈출구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은 좀 반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러한 리스크도 지기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쪽으로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이쪽은 미국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약 2% 정도, 현대제철은 약 3%에서 4%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만 먼저 살펴본다면 관세가 인상이 되면서 일정 부분 충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2029년 미국의 현지에 전기로 건설을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고수익 창출 가능한 자동차 강판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는 점과 맞물려서 오히려 수익성은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짚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화된 수익성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현대제철이 최근에는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제철, 철강 종목이기도 합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은 미국 의존도 때문에 관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국제 가격이 급등하게 될 경우에는 내수라든지 다른 수출국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다. 이 부분을 기대해보자라는 코멘트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쪽으로도 눈높이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증권이 가장 공격적인 목표가를 제시했는데요. 74만 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유지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방 여력이 많이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상상인 증권에서 대형사보다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형 업체들의 피해가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을 한 만큼 안정적인 선택을 원하신다면 포스코홀딩스 또는 현대제철 쪽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 같은 철강 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의 감산 이슈가 될 텐데요. 중국이 만약에 이제 내년에 진짜 감산을 할 경우에 그러면 어떤 기업들 쪽으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되는지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제철이 가장 많이 꼽히고 있는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내수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공급을 축소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가격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이 고수익 제품인 봉형광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건설 수요가 반등할 경우에는 수익성도 함께 확대가 될 것이라는 내러티브도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3분기부터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코멘트. 하나증권에서는 기존 43,000원이라는 목표가에서 5만 원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동국제강이 의외로 또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봉형광 특화 내수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철근 수입이 급감할 경우에는 국내 점유율이 상승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동남아 수출 비중도 높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아제강지주와 세아베스틸지주도 특수강과 강관 수출형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감산을 단행할 경우에 동남아와 중동 쪽에서 수출 경쟁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코멘트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한 3년에서 4년 전에 중국의 특수강을 대규모로 감산했을 때 판매량이 회복이 됐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사이클과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종목별로 노려갈 수 있는 수혜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통점은 현대제철과 포스코홀딩스 같은 대형주들 쪽으로 어쨌든 가장 많은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점. 따라서 대형주들을 위주로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본격 반등이 시작된 것이라면 지금 담아봐도 괜찮을지 저희와 함께 전략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주 마무리하는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님, MTNW 김진만 위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진만쌤, 이제 한동안 대형주 중심의 장이 펼쳐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각 분야별 대형주들 나름 좋은 시세들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섹터별로 순환은 나오고 있어서, 기존의 조방원보다는 삼성전자와 2차전지 혹은 일부 철강, 화학 이런 쪽의 대형주들이 상승 탄력이 좋아요. 시장 분위기 어떻게 바뀔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좀 전해주세요. 네, 시장의 색깔이 뭐 하루 이틀 걸러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섹터별로 좀 순환매가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뭐 좋은 종목들은 쉬어갈 때 담아두시면 분명히 한 번 정도 위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 풀려져 있는 자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즉 비싼 주식을 더 비싸게 사줄 수 있을 만한 대기 자금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는 여전히 우호적인 환경과 그다음에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제외를 하면은 시장에서 큰 악재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이제 들어오기 전에 새벽에 이제 비비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보시게 되면 대부분 통과가 이미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악재로 받아들일 것 같았던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 거기다 헬스케어 종목들도 바닥권을 다지고 오르거나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 특히 이제 뭐 퍼스트 솔라나 이제 썰린 같은 종목들은 거의 이제 이전에 있었던 악재들을 모두 딛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 단기적으로 이제 선 반영된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후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뭐 많이 반영이 됐으니까 기존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올리자라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반도체 마찬가지로 어제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오르는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뭐 좋아서 오른다기보다는 지수를 위에서 묶어두는 용도로 쓰고 있다. 외국인들이 이제 엄청나게 큰 대세를 반등시킬 수 있을 만한 요소라기보다는 그냥 지수가 오름에 따라서 이 정도는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 아니면은 이제 기타 HBM 쪽에서 긍정적인 결과물을 내야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반도체 쪽에서 저렴하고 소부장 쪽은 너무나 작은 종목을 매매하시기보다는 적정 구간의 시총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 내에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부장도 각각 한 종목씩 이야기 드리면은 소재 쪽에서는 여전히 동진 세미캠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부품 쪽에서는 ISC가 그래도 이제 영업이익 대비해서 조금 덜 오른 부분들이 있고 직전 고점이 그렇게 크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비 쪽에서는 유니셈이 그래도 장비 쪽에서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반바지를 이제 작가님께서 타이틀로 잡아서 이제 반바지 하나씩 이야기해 달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네. 또 바이오 쪽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또 오랜만에 바이오 쪽이 괜찮았죠. 이제 각자 좀 개별주 모멘텀이 좀 다른데 뭐 RO 관련된 그다음에 신약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있고요. 단기간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BB 법안에 따른 헬스케어 쪽이 최근에 약세였었는데 그 틀을 틀어버리는 이제 법안이 나온 건 그런 액션들은 아니지만 저점에서 매수하기 좋은 종목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셀트리온이나 혹은 이제 HK 이노인이 그래도 지금 매수하기 너무나 편한 구간에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너지 쪽은 아까 이제 뭐 어떤 쪽을 이야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순수 에너지 쪽으로 보시면은 단기간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조금 더 수급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원전 쪽에서 빠진 수급이 이쪽으로 단기간 갔다가 다시 원전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으로는 SK 이터닉스가 조금 수급받기 좋다. 그다음에 시장은 괜찮을 거고 관세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액션, 안 좋은 액션들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수는 괜찮을 것 같고요. 감세안이 발표가 됐는데 이미 감세를 한 부분들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국가 혹은 이제 미국 쪽 수출에서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국가에서 조금 더 관세를 많이 물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자. 한국은 대미 수출에 있어서 그래도 흑자를 좀 많이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에서는 동진세미캠, ISC, 유니셈 얘기해 주셨고 SK 이터닉스까지 또
에너지단에서 첨언을 도와주셨습니다. 반바지라고 이제 작가님이 타이틀을 달아주셨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타이틀의 원조죠. 조성원 부장님이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반바지라는 키워드를 저희에게 처음 오픈을 해주셨었는데 바지시가 부장님의 반바지 시각 궁금합니다. 네, 여름엔 반바지. 그냥 그걸로. 여름엔 반바지, 예, 여름엔 맞아요. 반바지. 제가 봄에는 닭반 물반이라고 해서 닥치고 반도체, 물려도 반도체. 맞아요. 네, 닭반 물반. 네, 이제 그 봄에 제가 주장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현실이 된 것 같아서 뭐 기분이 나쁘진 않고요. 여름에는 이제 반바지를 좀 입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그 색깔이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반바지란 워딩은 제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뭐 그동안 시장에는 신조어들이 많았죠. 뭐 조방원, 지화자. 뭐 조선방사 원전, 뭐 지주회사 화장품, 뭐 자는 뭐죠? 자는 뭐지? 아무튼 뭐 전미연가요? 아무튼 지금 이 조방원지화로만은 이제 지수를 추가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이제는 좀 무리라는 판단을 시장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사실 반바지가 좀 상대적으로 되게 조용했던 상황에서 조선방사 원전, 뭐 특히 최근에 뭐 지주사 화장품까지 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연일 불을 뿜다 보니까 뭐 방송에만 나와도 뭐 이거 뭐 지금 사도 됩니까? 뭐 안 사면 왠지 내가 바보가 될 것 같았고. 근데 그런 한켠에서는 저는 좀 이제 여름엔 반바지가 분명히 좀 저는 힘을 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저께 굉장히 시장 짜증스러웠던 하루가 있었잖아요. 조방원 지화가 쫙 밀리는 이런 장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동안 좋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애들이 왜 동시에 이렇게 급락을 하지?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떤 짜증스러움과 스트레스를 네. 느끼셨을 때 근데 그게 아마 복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장에 드라마틱하게 수급을 손안매하기 위해서 반바지로 가기 위한 그런 좀 격렬한 몸살이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특히 반도체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삼성전자가 뭐 왕의 귀환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사실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물론 하이닉스가 나쁘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었고 또 삼성전자 쪽에 기대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이닉스가 백날 올라도 소부장의 군집성을 못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런데 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등하니까 소부장이 일제히 형님 따라가는 걸 보셨잖아요.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를 들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께는 이게 서운한 얘기일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그동안 좋은 모습이었고 지금도 괜찮고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매력 있는 종목인 건 맞아요. 근데 SK 하이닉스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종목에 대한 유효성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네. 이 어떤 반도체 전체를 끌어주는 어떤 상징성 부분에서는 삼성전자만큼은 아직 못하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제 소부장들이 정말 이제 뒤따라가듯이 군집성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이제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을 통해서 이제 명실상부한 이제 주도주 1순위로 부각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보고 있고요. 다만 바이오와 2차 전지는 물론 이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군집성에다가 지금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든지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계속 좋아진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뭐 레거시나 HBM을 다 포괄해서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논리에다가 지금 업황에 대한 논리까지 같이 곁들여지고 있으니까 군집성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군집성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네. 이를테면 코스피의 대형 제약주들은 빌빌거리고 있는데 코스닥의 시총상이 그 뭐 비만 치료제나 뭐 이 기술 수출 모멘텀 있는 애들만 올랐던지 아니면 걔들이 막 급락할 때 대형 제약주들이 이제 코스피 쪽에서 올라간다든지 같이 손잡고 올라가는 모습이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래도 코스피 대형 제약 쪽이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좀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 논리상으로 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됐을 때 반바지를 다 고루 담는다고 봤을 때는 바이오도 가격 메리트 차원에서 지금 접근이 가능하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바이오 2차 전지는 아직 반도체만큼 업황이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좋아지는 시그널을 좀 더 확인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이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결국엔 반바지로 이제 수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지수 게임이 가능한 구간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세부적으로 본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플러스 레거시, 뭐 어제 원희가 IPS도 급등을 하고 네. 레거시 쪽이 좀 좋고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은 저는 그냥 오로지 코스피 대형 제약주, 이를테면 삼바, 한미약품, 뭐 녹십자, 뭐 이런 쪽을 보고 있고 2차 전지는 물론 이제 어제 좋은 모습을 보여서 반바지에
어떤 동반 상승 행렬에는 동참을 했지만 아직 뭐 리튬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좀 업황에 관련한 시그널들이 네.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셀 3, 4 위주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좀 이제 반도체까지는 이제 소부장으로 영역을 확장해 주셨는데 바이오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조금 대형주 중심의 대응으로 축약을 해 주셨어요. 섹터별로 보통 투자의 명분이란 걸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뭐 조방원단이 압도적이었어요. 화장품도 그렇고. 그런데 이쪽이 꽤 올랐기 때문에 새롭게 좀 싸 보이는 쪽들이 명분을 좀 더 가져가며 조금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슷하다면 상대적으로 손편한 쪽을 관심을 두기 마련이다 보니까 시장이 또 이렇게 흘러가는 건 아닌가 싶네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방원 혹은 반바지 여기 영역에는 못 끼는데 최근 들어 좀 좋은 쪽이 철강, 화학, 전통화학주입니다. 전통화학주. 화학주에는 사실 화장품이나 2차 전지도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순수 화학주들 이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진만쌤, 네. 철강은 중소형 철강주 중심에 살펴보자라는 얘기를 꽤 하셨었는데 철강금속과 순수 화학주 의견 주세요. 네, 일단 철강주 말씀을 드리면 뭐 오른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제 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사이클 회복도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도 감산, 그다음에 국내도 보시게 되면은 현대제철이 최근에 공시를 통해서 이제 공장을 가동을 좀 중단하는 액션들을 취해서 이제 감산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철강주를 굳이 매매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다루기가 어렵고요. 고점을 맞추기도 어렵지만 저점을 맞추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이제 만약에 여기서 고점 시그널이 나와서 한번 쉬어가면 그 쉬어가는 파동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철강주 좋아 보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회복 사이클도 있고 경기 이제 내수 진작 차원에서 나왔을 때 건설과 철강들이 같이 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을 때 충분히 추가 시세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 너무나 어려운 종목과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굳이 이제 철강까지 내가 건들 필요가 있을까? 더 좋은 게 많고 그래도 이제 매매했었을 때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거나 고점을 뚫을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이렇게 많은데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매매가 어렵다라는 거지 안 좋다라는 건 아닌 걸 참고를 하시고요. 굳이 이제 철강 쪽을 지켜보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특수강 업체 이제 세아제강 지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 PBR 매력도와 거기에는 철강 쪽 반등을 같이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 한번 이제 세아제강 지주까지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거고 현대제철 다 좋은데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굳이 매매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화학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저는 이제 반바지에서 지가 이제 2차 전지가 아니라 이제 에너지인 줄 알고 이제 그쪽에서 이야기를 드려서 제가 2차 그렇죠. 이건 다 각자 네. 붙이기 다름이니까요. 저도 어떤 이제- 분은 지주회사라고도 하시네요. 저도 몰라서 이제 검색했는데 이제 가장 위에 있던 게 이제 에너지라고 이제 나와가지고 에너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화학 쪽을 2차 전지로 보고서 말씀을 드릴 거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기초화학이나 이제 특수화학 쪽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일단은 화학 쪽 보시게 되면은 중국과 경쟁에서 덤핑 물량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여전히 이기기 힘드는데 그래도 이제 바닥권에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올랐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지금은 일단 이제 2차 전지 쪽만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굳이 기초 화학주들까지 지켜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업황 자체가 너무 안 좋고 아직 감산의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초 화학은 안 보고서 그냥 올라도 내 거 아니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특수화학 쪽에서는 이제 중국과 경쟁에서 이기고 나는 업체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 화학이 여전히 특수화학 쪽에서는 가장 크게 매력도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제가 금호석유 화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실적 발표했었을 때 올해까지는 안 좋을 거다라고 이제 오너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특수화학 쪽으로 지켜보시게 되면은 금호석유 화학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차 전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 전지로 네. 넘어가면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쓴소리를 들으면서 2차 전지의 바닥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게 굉장히 댓글창도 많이 봤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 이후에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드렸고 그때 사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 혹은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밑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 카메라 드시고 한번 찍어 보시면은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밑에서 한번 카메라 들고 찍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2차 전지 좋을 겁니다. 아무래도 반등하는 요소들이 충분히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향이 강한 종목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지닐 수 있을 만한 종목과 업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을 거다. 그 대상은 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 위주로 보셔야 되고, 엔솔과 삼성 SDI, 포스코 그룹주들만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다행히 에코프로 그룹주가를 시장에서 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반등은 충분히 쉬어갈 때 여기서 또 밀리나라고 이제 했었을 때 이제 갑자기 불현듯 찾아오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추가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충분히 매수하셔도 되는 구간이야. 다만 양봉에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봉이나 혹은 이제 한 2, 3일 정도 쉬어갈 때 그때 사셨을 때 매력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전지 쪽은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특히 이제 대세 상승은 힘들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제 가파른 상승은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조용조용 올라서 3, 4분기 때 턴어라운드 하거나 혹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다시 흑자나 돈을 벌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작은 종목 하시지 마시고요. 큰 종목 위주로 하셔야지 마음이 조금 더 편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아 제강지주 철강단에서 그리고 화학단에서는 금호 석유화학 특수화학을 이제 매력적인 종목 말씀 주셨고 2차 전지 종목에서는 계속적으로 강조해주고 계시죠. 좀 버리고 갈 종목과 끌고 갈 수 있는 집중할 종목을 나눠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점을 언급해주고 계십니다. 커피콩님 2차 전지는 진만쌤 처음 빨리 섹터 턴 전에 말씀 주셨다 이런 얘기 해주시고 아직 2차 전지는 애증의 섹터 연속성이 중요하다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조성호 부장님 철강, 화학 이쪽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해요. 좀 시크하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달라지네 라는 느낌으로 보시는지요? 이쪽이 시크하게 볼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한 중립적으로 봐요. 중립. 중립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비관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좀 이제 체크를 좀 해가면서 기대 요소니까. 그렇게 보자고 하는데 제 팬이 많다고 하셔서 저 모처럼 실시간 채팅창 보는데 별로 안 계시고요. 아니요, 위에 아까 엄청 많았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댓글 중에 하나 반바지 제가 창시자가 아니라는 어떤 좀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4년 전에 이 말씀 드릴게요. 원곡자가 불러서 히트 안 된 곡이 리메이크해서 히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철강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소식 다 아시다시피 일단은 이제 중국산 후판 철강에 대한 반덤핑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의 어떤 관세 협상 기대감도 이제 섹터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이제 중립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런 걸로 인한 단발성이고 일회성 시세인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그 반바지가 이제 뒤지개를 켜면서 대세 상승으로 가는 상황에서 역시나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큰 또 섹터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동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립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역시 이제 포스코홀딩스나 LG화학 같은 이제 업종 대표주, 양 업종을 대표하는 이제 종목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대장주가 끌어주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아직 이제 군집성 여부는 조금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후자 쪽,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좀 추세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도 좀 체크해봐야 될 게 뭐냐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동안은 좀 M7 중심으로 시장의 흐름들이 이제 이어졌었는데, 최근 이제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고용 지표도 예상보다 계속 잘 나오고 이제 경기가 계속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M7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의 지금 하반기 EPS 추정치도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이제 좀 개선되는 방향이라고 했을 때는 네. 역시 이제 철강화학을 또 외면할 수는 없는 섹터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쪽에 우리가 간판을 걸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중립적인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린 거죠. 일단은 뚜렷하게 업황이 개선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실적 가시성이 좀 더 좋아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일단 트레이딩 정도 수준에서의 진입은 일단 가능하다고 봐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갈지 트레이딩만 하고 말지는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 체크를 해보자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포스코홀딩스나 LG화학은 단순히 철강 화학만을 놓고 볼 수 없는 종목들이죠. 2차 전지가 묻어 있잖아요. 묻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철강화학 쪽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가져간다면 결국엔 2차 전지가 묻어 있는 포스코홀딩스나
LG화학을 편입을 해서 양수겸장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서 철강이나 화학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쪽이 원체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뭐 경기 회복에 대해서 한번 난 베팅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LG화학이나 포스코홀딩스 이 대장주보다 2등주지만 사실상의 그 업종을 대변하고 있는 종목인 현대제철이나 롯데케미칼을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 어떤 철강화학을 전체적으로 통틀어 가지고 그냥 가격적으로 지금 현재 빠져도 너무 빠져서 이제 고개 드는 종목이라고 한다고 하면 화학주 중에선 롯데케미칼이 너무 바닥에 있으니까 이런 쪽은 한번 좀 가격 메리트 상에선 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철강, 화학 쪽에 그리고 2차 전지까지 두 분의 각각의 의견 첨언이 됐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볼게요. 노세, 한국에서 노세. 그 노세, 젊어서 노세. 이걸 리메이크 해준 제목이 될 텐데요. 이게 1960년대 약간 미녀였는 걸로 기억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노세. 그러니까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무비자 받아서 한국에 자주 와서 여기서 돈 써준다면 그들의 돈을 써서 어디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키워드인데 사실 뭐 화장품, 카지노, 면세, 미용기기, 뭐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쪽까지 다 볼 수 있겠죠. 근데 화장품은 최근에 약간 변동은 있고 어느 쪽이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진만쌤? 네, 일단 당연히 이제 카지노 쪽도 카지노. 이제 이야기에서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게임주도 혹은 이제 화장품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노는 거는 역시 그래도 이제 카지노가 저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일단은 되게 이제 그래도 영업이익이나 이렇게 다 올라와서 좀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해서 사실 이제 카지노 쪽을 이제 얘기를 드리면은 주가가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뭐 GK의 뭐 파라다이스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까지 꽤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매하기 되게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주도 섹터로 보기 애매한데 주가는 바닥권에서 꽤나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여름도 되고 이제 성수기이기도 하니까 그래도 저는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이제 보시게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는 흑자인데 단기 순이익이 계속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턴 어라운드 되는 순간 주가는 지금보다 조금 더 매력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전히 지금 거기 이전에 고점 부분들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롯데관광개발이 카지노나 그다음에 중국인 관광들 제주도 쪽 이제 보셔서 조금 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GK 파라다이스 다 좋은데 진짜로 이게 주도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음봉 나왔을 때 한번 사두고서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미시키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이 부분들은 아마 하반기 때 뭐 한한령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액션 혹은 이제 에이펙을 앞두고 이제 한국과 중국의 좀 긴밀한 협업이 있으면은 조금 더 단기적인 이벤트 이슈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카지노 쪽은 이렇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지노 쪽으로 이야기를 조금 압축해 주셨어요. 조성호 부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뭐 비슷한 의견이고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또 상시 무비자 이슈는 분명히 뭐 카지노주에는 뭐 저는 호재라고 좀 보고 있고 사실 뭐 그거 아니더라도 그 이전부터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카지노주는 차트 보고 있으면 얘가 언제 이렇게 올라갈지 할 정도로 조용조용. 뭐 사실 뭐 방송에서 뭐 특징주로 거론이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많이 했어요. 네. 롯데관광개발. MTN은 작년부터 역시, 계속했어요. 예, MTN 역시. 근데 뭐 이제 카지노주가 그렇게 시장에서 완전히 부각받는 듯한 뭐 그런 어떤 중심에 있는 축은 아니었습니다만 최근 뭐 보게 되면은 뭐 올해만 놓고 보면 파라다이스가 무려 지금 60%가 올라 있고 그리고 GKL이 무려 45%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야 얘가 언제 이렇게 올라 있지? 근데 또 차트를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막 급등락을 하지도 않아요. 야금야금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들고 있으면 좀 편안함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 뭐 중국인 상시 무비자 이슈라는 것도 사실 그 이슈가 시장에 반영됐을 때도 막 급등하거나 난리치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좀 얌전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 하지만 올해 연간 상승률을 보게 되면 가격 메리트가 또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하지만 또 그렇다고 지금 사도 됩니까 할 정도로 그렇게 핫한 또 섹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중간 정도 포지션에서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실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3,100을 강하게 뚫어주는 그 중심의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트로이카가 일단은 끌어줬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른 섹터에 대해서는 좀 중요도나 비중도가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여러 어떤 포트폴리오 상에서 이제 밸런스를 좀 어느 정도 좀 유지하는 차원에서 좀 뭐 카지노주라든지 뭐 중국 소비주 정도는 하나 정도는 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이 게임주에 대해서도 의견을 각각 주셨는데 조성호 부장님 게임주 어떻게 보세요? 제가 게임을 잘 안 해서요. 게임주를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게임주를 좀 트래킹을 하고 있는 게,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좀 이 굵직굵직한 종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NC 소프트를 제외하면 현재 기준에서는 그렇게 추세가 유효하다라고 보이는 종목은 사실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뭐 게임주를 굳이 뭐 그렇게 뭐 다룰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게임주에 대한 의견은 좀 보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더 조성호 부장님보다 약간 연배가 아래쪽에 있으신 좀 더 게임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진만쌤. 네. 게임주 어떠세요? 네, 요즘 게임은 하는데 이제 힘들어서 이제 못 하는데 일단은 이제 그래도 단일 IP나 혹은 이제 매매할 때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이제 하나 크래프톤이 여전히 저가 매력도와 그다음에 저PB 그래도 게임주 내에서 여러 가지 밸류 체인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대형주 단에서는 이제 크래프톤이 지금 주가가 꽤나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나와서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한국 게임사들의 신작 개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하나 콘솔 쪽에서 시장의 활로를 열어보고 있는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은 피해 거짓의 네오위즈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피해 거짓을 플레이하신 분들의 평을 보면은 굉장히 호평입니다. 뭐 플레이 타임이 좀 짧긴 하지만 그래서 국내 게임 치고 굉장히 호평이고 외국계 게임과 비교해도 크게 손색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실제 평가이기 때문에 신작 게임 평가 능력으로 이제 피해 거짓 2를 기대를 하면서 네오위즈를 천천히 모아가시면 한 번 정도 이제 시장의 관심도가 주목받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통의 강자인 크래프톤과 그다음에 국내에서 유일한 신작 개발 능력이 있는 네오위즈 두 종목까지만 제가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뭐 저희가 사실 반도체 만든다고 반도체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요. 일상에서 내가 하면 더 좋은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각 분야별로 두 분의 의견은 언제나 알차고 귀합니다. 이제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조성호 부장님의 오늘의 종목이 네이버네요. 안 그래도 정부에서 이제 과기부 총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AI를 육성하겠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좀 드러내고 있어서 이 네이버 인사들을 막 주요 정부 요직 인사로 배치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쪽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사실 뭐 네이버를 뭐 굳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최근 이제 시장에서 네이버가 좀 조정을 좀 꽤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이제 물론 이제 고점에 좀 따라가셔서 뭐 몰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그때 못 사신 분들 또 이제 내려오면 조정 시에 좀 매수하시려는 분도 계실 텐데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제 느낌엔 좀 이제 지금 타이밍인 것 같아서요. 이를테면은 좀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어떤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은 일단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그 주도주 교체의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리뷰를 한번 쫙 해보시면 결국 이제 조방원에서 이제 반도체 바이 2차 전지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한 종목이 네카오입니다. AI 소프트웨어였죠. 그러니까 사실 상징성이 있는 그런 어떤 좀 구간에서의 활약을 해줬었는데, 이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가 이제 전면에 이제 나서는 상황에서 그럼 네이버 카카오가 조방원과 이제 같은 어떤 취급으로 계속 조정을 받을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뭐 급등을 했다 하지만 PR은 여전히 20배. 인터넷 기업이 PR 20배라면 이거 상당히 저평가고 조선주 PR 40배, 50배 생각해보면 여전히 또 저평가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아시다시피 해마다 실적만 내면 사상 최대 실적인데 그동안 시장에 뭐가 그렇게 밋보였는지, 뭐가 그렇게 찍혔는지 이렇다 할 사실 좋은 어떤 평가를 못 받았죠. 하지만 최근에 AI 수석이 또 네이버 출신이 임명이 되고 또 소버린 AI에 대한 키워드 또 정부의 어떤 AI의 어떤 육성 정책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요. 결국에 이제 지금 구간이 네이버를 또 근래 들어서 가장 좀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여담입니다만 제가 어젯밤에 네이버가 5% 오르는 꿈을 또 꾸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이제 꿈도 판다라는 의미에서 네이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부장님 꿈 사겠습니다. 네이버. 네, 프리마켓 분위기 어떤지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 상위 네이버 0.8% 정도 오름세인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진만쌤도 꿈 꾸셨을지 궁금한데 오늘의 종목 어떤 겁니까? 네, 건설 쪽으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건설. 조금 가벼우면
무게는 가볍고 또 크다면 또 큰 종목인 서희건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되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건설사 중에 꽤나 건실한 건설사고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꽤나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일단 뭐 부동산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부동산 규제의 핵심은 공급 없는 규제는 오히려 집값을 올릴 거다라는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건설주들이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원전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세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건설 테마 가능성, 이제 건설 테마가 추가적으로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높은 거래량 수반 가능성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한 종목 정도는 포트폴리오 안에 담아두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급도 그렇고 거래량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매수 가능하죠. 여러분들 좀 편하게 매수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높은 수익률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건설사들이 최근에 재무 구조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서희건설은 꽤나 좋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크게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주가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엄청 바로 이제 사시진 마시고 그래도 약간 이제 음봉이나 조금 이제 5일선에 붙였을 때 사 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조금 이제 코스닥 건설주 중에서 서희건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희건설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두 분과 함께 시장과 종목 이야기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